항암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왔어요. 자, 저는요, 메디컬 강사 이전에 맞아요. 간호사죠. 저는 혈액종양내과 전문 간호사로 삼성서울병원에서 17년간 근무했어요. 자, 암 환자 많이 봤겠죠? 맞습니다. 암 환자분에게 약에 대해서 치료나 처방이나 설명을 할 때요. 표적항암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객님들에게 표적항암제 치료는 뭐예요? 이런 얘기도 들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험 영업인 여러분, 우리 암 다들 아시죠? 자, 암을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돌연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정상세포가요, 이상하게 생긴 거. 즉, 돌연변이 세포가 된 것이 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세포가 여러 개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만든다고요?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쌓이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암으로 발현되겠죠. 자, 우리 보험 영업인 여러분, 암세포는요, 한 개에서 시작해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요, 두 개가 네 개가 되고요, 네 개가 16개 이렇게 커요. 그래서 10에 90개가 되면요, 10억 개가 되면 1cm짜리 암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몸은요, 60조개에서 7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요, 오늘도 지금 현재도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 뭐라고요?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암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암을요, 우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단받게 되면 치료를 하는데요. 자, 우리 보험 영업인 여러분, 일단 암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혈액암. 두 번째는요, 고형암입니다. 혈액암은요, 백혈병, 악성 림프종 얘네들을요, 혈액암이라고 하고요. 고형암은요, 맞아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고형암이라고 하죠. 자, 특히 고형암에서 우리 치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형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암들에서 치료는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합니다. 맞아요. 자, 이 수술, 항암, 방사선 중에서요, 오늘은 그 두 번째 항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요, 많은 고객님들,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요, 고생하는 건 수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항암입니다. 자, 항암제 많이들 주변에서 하시는 분도 보셨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항암제가 사실은요,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1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는요,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 폭탄처럼 완전히 이렇게 온몸의 세포를요, 다 암세포를 죽이는, 즉 폭탄을 몸에 투하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즉, 무슨 말이냐, 빨리 자라는 이상한 돌연변이 세포를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요, 돌연변이 세포만 빨리 자라는 게 아니죠. 맞아요. 빨리 자라는 세포 어딜까요? 그쵸, 머리카락. 그렇죠. 맞아요. 입안, 구강, 상피세포, 점막, 그리고요, 항문 이런 데 다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골수 기능,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골수도요, 망가지죠. 자, 그래서요, 항암제를 맞는 분들은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고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면역이 급진적으로 떨어지시죠. 그래서요,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1세대 항암제를 쓰다 보니까요, 암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환자분이요. 자, 그래서 연구된 게 뭐예요? 암을 연구해봤더니 암에 뭐가 있더라? 표적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적만 죽이면 되겠네? 맞습니다. 이것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자, 표적 항암제는요, 1990년도 후반부터요, 선풍적으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많이 치료를 잘했어요. 그런데 암세포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이불을 뒤집었으니까 표적을 못 찾네. 죽은 척하니까 못 찾네. 이걸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성이 생긴 거죠. 내성. 자, 그래서요 우리 요즘 다시 더 개발되고 있는 건 뭘까요? 면역항암제죠. 자, 면역항암제는요 표적항암제와 달라요. 뭐냐? 본인의 면역력을 다시 키워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면역항암제는요 해당되는 암들이요 몇 가지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표적항암제는요 그 사이에 또 많이 발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성이 생길수록요 더 멋진 미사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표적항암제도요 1세대 표적항암제가 있고 2세대 표적항암제가 있고 3세대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 표적항암제인데요. 자, 폭탄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미사일처럼 얘만 딱 죽이는 그런 표적항암제. 지금 선풍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표적항암제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표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알기까지만 해도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왜냐하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가요 이제는 차세대 유전자 검사로 인해 가지고요 조금 더 간편하고 좀 더 빠르고요 좀 더 저렴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표적이 있다 확인이 되면요 이런 유전자 검사를 국가가 보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300만 원짜리 검사가 이제는 40만 원 정도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검사를 했을 때 표적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표적항암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표적항암제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암세포는요 너무나 독한 친구라서요 표적항암제만 가지고는 100%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를 함께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표적항암제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표적항암제 효과가 좋은 암종은요 폐암입니다. 네, 그죠. 자, 그런데 폐암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세포가 조그만해요. 뭐예요? 소세포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소세포암 말고요 비소세포암은요 수술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특히 선암 종류가요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표적 치료제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폐암은요 진단받은 그 시점부터 표적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암종인데요. 자, 그래서 치료를 잘하게끔 조금 더 돕게끔 하는 게 이 폐암의 표적항암제 치료제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 표적 치료제를 써도요 누군가는 효과가 덜하고요 누군가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표적항암제 내성이 금방 생기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발전된 게 뭐예요? 표적항암제, 특히 폐암의 표적항암제가 됩니다. 자, 보이시는 이 화면을 보시면요 현재 우리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암종별 타겟에 대한 유전자와 그리고 항암제가 보이시죠? 맞습니다. 다른 암이라도요 어떻게 해요? 표적이 같으면 같은 항암제, 같은 표적항암제를 써서 치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항암제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1세대 항암제를 쓴 것만큼은 부작용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일 큰 부작용은 사실은 내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볍게 나는 여드름이라든지 손발이 헤어지는 이런 불편감이 있어요. 하지만 삶의 질은요 어떻게 해요? 1세대 항암제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 암은요 정말 난공불락, 그렇죠. 치료를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표적항암제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많이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때 많은 경우에 국가가 이 표적 치료제에 대한 표적이 있고요 항암제가 효과가 있으면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되지 않은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 영업인 여러분
우리 많은 고객님들에게요, 암에 대해서 치료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발전되고 있는 항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보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보험 영업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